이제 국민의힘 좀 상황을 살펴볼 텐데 어제요 이준석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를 지칭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고 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출마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100%할 겁니다. 나경원, 안철수, 한동훈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김문수 장관이 애매하게 볼 겁니다. 애매하게. 예. 한동훈, 안철수, 나경원 이렇게 세 분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누가 승리할 것 같습니까? 한동훈 100% 이깁니다. 이거는. 예, 저는 뭐 안철수 의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제가 뭐 우리 당도 아니고 그냥 누가 됐으면 좋겠다 입장에서 안철수 의원이 되는 게 제일 저랑 관심사도 비슷하고 좋긴 하죠. 그런데 이 구도로는 한동훈 대표가 될 겁니다. 이준석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할 가능성은 100%고 또 승리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일단 박 의원님께 저 출마 100% 부분이 평론적인 측면에서 한 것 같나요? 아니면 정치인으로서 한 것 같습니까? 양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뭐 객관적으로서 관찰자로서 평론가로서 예측을 한 측면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준석 의원이 이번 대선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한계도 뚜렷하게 확인했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보수의 본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예. 이제 그 다리를 놓기 위해서 이런저런 모색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좀 줘요. 그래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관심이 좀 지대한 것 같아요. 지금 이준석 의원이 예. 최근 들어서 이제 저런 평론을 이번 처음만이 아니고 여러 예. 차례 그런 평론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을 봤는데요. 그만큼 이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주고요. 근데 이제 100% 출마한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이는 상황은 아니에요.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별로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그 알려져 주변에서는 있죠. 예. 반대가 더 심한 것 같고 그래서 저렇게 자신한 근거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00% 출마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나경원, 안철수, 한동훈 이렇게 세 명이 나오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이길 것이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정광재 대표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지금 이런 단서가 붙었잖아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행동을 보면 예. 안 나올 사람이 아니다 100% 출마할 것이라고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죠? 지금 라방하고 당원 가입해달라는 얘기밖에 하지 않고 있는데 예. 이게 100% 출마의 근거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정치평론 오래 했죠. 그렇죠.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정치평론을 했었고 그 본인의 평론 결과가 맞은 경우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치의 100%가 어디 있던가요? 저는 지금 하시는 말씀은 본인의 이해관계가 조금 엇물려 있기 때문에 본인의 희망사항이 반영된 예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으로 본다면 중도 보수 진영의 정계 개편이 없지 않고는 다시 국민의힘이든 큰 정당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그 정치적 행보가 관심이겠지만 지금 내놓는 전망이 저는 맞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와중 그러면 정관장님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명확하게 입장은 표명 안 하고 있죠. 근데 네. 고민하는 지점 어떤 지점이 있는 겁니까? 일단 그 본인이 당대표를 맡았을 때 예. 과연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개혁 방향과 속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물론 당선이 될 수냐 있느냐 없느냐도 고민하겠지만 당대표가 된 이후에 그런 그 정치적 성과물을 만들어서 내년 그 지방선거까지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 예. 이런 걸 고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난 2년간 굉장히 쉼없이 달려왔는데 주위 분들 가운데는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본인의 그러니까 한 전 대표의 정치적 내공을 조금 더 키우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휴식을 취하면서 이런 그 실력들을 좀 키우는 예. 계기로 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조언을 해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두 가지 조언을 방향이 다르긴 하지만 그게 다 한 전 대표에게는 진정 어린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한 전 대표가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겠는데 예. 그 시기가 아직은 뭐 보장이 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당대회를 8월 중하순 정도에 개최한다면 7월 초 정도에는 이 공고가 날 것이고 그때까지는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7월 초까지는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더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또 하나요. 이준석 의원이 인천 계양을을 언급했죠.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지역구입니다. 관심이 뭐 많은 지역인데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거 중에 제일 난이도 어려운 게 보궐이거든요. 하면은 영웅 되죠. 거기 그 셋 다 어려운 지역구들이니까 하나로 돌파하면 이제 굉장한 정치적 동력을 얻는 거니까 욕심이 나겠지만 안 되면 이제 약간 좀 황교안 대표 같은 약간 그 막 대표도 하고 막 기분 내고 막 총리도 하고 다 기분 내고 하는데 나중에 종로 가서 뚝 떨어지고 나가지고 이분은 수도권에서 안 먹히나 본데 이렇게 그냥 판명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뭐 이 의원의 말을 좀 떠나서 박 의원 일단 인천 계양을이라는 지역구가 가지는 정치적인 상징성이 꽤 크거든요. 여야 모두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고 그 전에는 이제 송영길 얼마 전에 그렇죠. 이제 출소한 그 전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였고 여기 민주당의 이제 아주 텃밭과 같은 곳입니다. 예. 한 번도 그걸 국민의힘 쪽에 보수 정당에 그 지역구를 넘겨준 적이 없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보수 정당으로서 굉장한 험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떠났다 하더라도 내년 재보궐 선거에서 개항을 해서 보수 정당이 승리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요. 그런 상황에 한동훈 전 대표가 거기 출마할 가능성도 저는 매우 낮다고 보는데 예. 이준석 의원은 그 출마 가능성을 상당히 있는 걸로 보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저는 역시 약간 본인의 희망사항 비슷한 거 아닌가. 예. 저런 프레임을 쳐놨는데 출마 안 하면 피하는 거고 예. 출마해서 떨어져도 나쁘지 않고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현실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결과가 어느 정도 보이는 그런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별로 없고 예전 같으면 예. 정치적 거물이 출마하면 그 험지에서도 결과나 판도를 바꿀 수 있었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이제 한참 막 이 국민들의 그런 새 정부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것들이 고조돼 있을 시점일 가능성이 높은데 내년 지방선거하고 동시에 열리지 않습니까? 예. 내년 지방선거의 판도도 물론 이제 아직 1년 남았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안고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개항을 재보궐 선거는 확정이 됐습니다만 거기에 한동훈 전 대표가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출마할까요? 제가 보기엔 전당대회도 출마 안 하는데 저기 출마할 가능성은 더 없어 보이거든요. 예. 아니, 지방선거 내년 지방선거 구도 자체가 지금 불리하다고 야권에 불리하다는 얘기가 뭐 지배적인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보면 험지 중에 험지인 곳을 갈 이유가 있을까? 이준석 의원이 저런 평론을 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저 정도 얘기는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정치적 저주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본인이 노원에서 3번 출마했었던가요? 예. 거기서 다 낙선했잖아요. 그러니까 험지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아무리 그 중앙 정치에서 무게감 있는 정치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 험지에서 승리한다는 게 요새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원희룡 전 장관이 개항을해서 2024년 총선에 떨어졌잖아요. 예. 그리고 본인이 정치적 재기를 위해서 지금 개항을 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마 이준석 의원도 알고 있을 겁니다. 예. 근데 거기에 한동훈 전 대표가 개항을 출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일단 원희룡 전 장관과도 굉장히 갈등 관계가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겠죠. 예. 설령 원희룡 전 장관을 경선에서 이긴다고 해서 그 총선에 나갔을 때, 그러니까 재보궐 선거에 나갔을 때 개항을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당선 가능할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숙제를 마치 맡기는 듯한 식의 평론은 글쎄 현실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이제 지금의 한동훈 전 대표의 행동을 보면 전대에 나올 거라고 했죠. 그러면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64강 마저 할게요. 헤어질 결심하고 고지전, 극한 직업과 장화홍련입니다. 전 2011년작 만추를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현빈이 이렇게 코트인데 물론 현빈이니까 멋있는 거지만 이거 너무 멋있는데 해가지고 그런 옷을 하나 샀던 정치인 진상 월드컵. 야, 뭐 여러분이 하십시오. 저도 집어넣고요. 또 텔레캐스터라는 거예요. 맞아요. 아까 제가 비틀즈 얘기했었는데 조지 해리슨이 이걸 쳤어요. 그러네요. 근데 이 얼굴 제가 가려운 게 지금 이제 얘네가 털이 굉장히 많이 빠질 시기예요. 특히. 저는 털이 많으면 주로 이걸 쓰는데요. 이렇게 하면 좀 나아요.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확실히 가벼운 마음으로 그리고 좋은 정치를 그리고 저를 응원해 주신다는 마음으로 당원 가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요. 18만이 됐네요. 와, 28만이신 분들만 다 국민의힘의 당원이 돼주셔도 정치가 바뀝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 건데 내용을 보면은 정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콘텐츠를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뭐 비슷하다고 하면 당원 가입 정도? 그렇다면 정치인 한동훈 전 대표가 왜 라이브 방송 그리고 정치 현안이 아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효과는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일종의 지금 정치적 휴직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본인의 이후에 진로나 전망도 아직은 조금 불투명한 면이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정치적이지 않은 얘기로 그 친근감을 가지고서 지지자들이나 또 국민들하고 소통하겠다 뭐 이런 어떤 의지인 것 같은데 저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저것만 하고 있으면 예. 아니 그 정치인이 더군다나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이제 보수 정당의 리더 격의 정치인이 예. 무슨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비정치적인 그런 소통만 하고 있냐 이런 평가가 나올 수도 있고 일부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 건 좋은데 예. 저렇게 이제 뭐 본인이 기타 치고 또 뭐 영화 얘기나 음악 얘기나 이런 거 말고 예.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얘기를 현안 얘기해야 된다. 현안 얘기해야 되고 정치적인 얘기를 해야죠. 아마 그런 쪽으로 만약 저걸 계속 한다면 예. 점진적으로 방향을 좀 정리해 가지 않을까요? 어떻게 계속 저런 그 예를 들어 생활적인 것만 가지고서 소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치인이? 이후에는 정치적인 얘기 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광진 대표님은 어때요? 100% 공감합니다. 예. 지금이야 조금 많은 사람들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나 이런 것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은 본인이 생각하는 보수 정치 또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예. 지금 라이브 방송만 하고 계신 건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아, 사실 예, 예. 그게 뭐 다 일일이 한동훈 전 대표가 누굴 만났다, 뭐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 이 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보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 이런 정치적 휴직이 지금 제도권 정치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적거든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정치적 소양을 더 기르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럼 앞으로의 정치 일정과 관련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은가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계십니다. 예. 라이브 방송만 하고 있는 건 아니죠.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아까 영상 중에 돌돌이라고 하죠. 이렇게 먼지 네. 떼는 거요. 이걸 이제 얼굴에 이제 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여주는 것이 좀 친근감, 좀 더 시민 대중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간다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으세요. 근데 본인은 그 굉장히 자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고양이 기르는 집에서는 저는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라고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예. 이게 어떤 이렇게 인터넷상에 밈이 되거나 화제가 될 줄 모르고 전혀 하는 예상을 행동이니까 못했다. 예. 그랬는데 이렇게 더 화제가 돼갖고 본인도 좀 놀란 느낌이더라고요. 예. 또 하나 저희가 아까 영상에서 뒷부분에 당원 가입을 독려를 하죠. 이게 이게 핵심은 뒤에 있는 것 같아요. 당원 가입을 해달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당원 가입이 되면은 본인에게 힘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지난 그 대선 경선 결과가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텐데 특히 이제 그 당원 경선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거의 하프 스코어로 패했거든요. 그게 굉장히 뼈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 국민의힘의 이 당원 구성을 바꾸지 않고서 국민의힘의 변화 혁신이 어렵고 또 본인이 국민의힘에서 리더십을 정상적으로 발휘하기 어렵겠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본인의 이제 지지자들을 향해서 혹은 이제 팬덤을 향해서 한동훈 전 대표의 팬덤이라 그래서 다 당원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당원에 가입해야 바꿀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띄우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전당대회를 출마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 한동훈 예. 전 대표의 여러 행보 중에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겉으로 드러난 유일한 행보가 이제 당원 가입을 계속 꾸준히 호소하고 당원 가입을 촉구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전당대회 준비하는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 같은데 꼭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일단 길게 보고서 예. 당원 구성을 바꿔야 되겠다는 의지는 있는데 그게 꼭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조갑재 대표와 정치권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지금 우리나라 정부 예산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지금 추계를 저는 사실은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예산 어느 정도인지 어바웃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뭐 정확한 숫자까지 말씀드려야 됩니까? 그러면은 국가 채무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20에서 30 정도 사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48.4%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경제 규모는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안이 673조 규모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거보다 훨씬 더 작은 단위의 본인 재산도 관리가 안 되면서 예상했던 대로 국가 전체 경제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의 거의 2.5배의 지출이 있다 보니까 이제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문제가 됐던 거고요. 현금 6억 정도가 비는 상황이거든요. 추징금 내고 이러면서 저희 아내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생활비로 한 뭐 혹은 뭐 200, 300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받은 것이 제법 되는 것 같은데 다 포함하면 그렇게 해서 받은 게 2억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의금이 한 1억 6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에 걸쳐서 한 1억하고 1억 5천 해서 한 2억 6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